네, 최강자들과 함께하는 최강 클래스 시간입니다. 주식명가 MTNW 윤광빈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잭슨홀 미팅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증시 혼조로 거래 마쳤고요. 우리 시장 기관의 매수세가 소폭 유입되면서 양시장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일단 시장은 표면적으로 빨간불은 켜고 있어요. 어제 미국 시장에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고 테슬라도 많이 올랐습니다. 보통 엔비디아가 오르면 테슬라는 좀 주춤하거나 또는 테슬라가 오르면 엔비디아가 좀 주춤한데 엔비디아랑 테슬라 둘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오르고 2차 전지, 전기차도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엔비디아 올랐으니까 누구나 다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잘 가겠다 생각할 수 있고 또 테슬라가 올랐으니까 2차 전지도 잘 가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오늘 신고가를 간 반도체를 매수했다면 저는 좀 잘못 매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지수가 이게 오를 만한 분위기가 지금 아닙니다. 네? 지수가 지금 오를 만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최근에 지수가 왜 이렇게 좀 지지부진했죠? 자, 첫 번째 미국의 부동산 문제 있죠? 자, 두 번째,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죠. 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있고,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터지기 전에 문제가 됐었던 게 미국의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기술주에 당연히 안 좋죠. 자, 근데 어제 중국이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미국이 작년에 금리를 인상하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였죠. 자, 기축국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 개별국 통화는 당연히 약세를 보이고, 그래서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자, 근데 어제 중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했는데,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위안화는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겠죠. 근데 중국은 그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달러랑 위안화랑 비교했었을 때 위안화가 약세 보이는 걸 중국은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환율을 개입해서 저는 조금 위안화를 조정을 받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달러당 위안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 7.3 위안 이상으로 올라갔었는데 갑자기 이게 장 마감하고 나니까 7.2까지 떨어졌죠. 이렇게 되면 중국 자체적으로 미국 채를 팔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장기 채권을 팔아서 달러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것 때문에 미국의 채권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고 채권금리가 작년 10월 달의 고점을 넘긴 게 저는 지금 주식시장에 부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부동산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고 중국 쪽에서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의 장기 채권을 매도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채권금리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 시장이 그것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표면적으로 봤었을 땐 빨간불을 켜는 시장이 맞지만 질적으로 질이 떨어지는 시장입니다. 왜냐?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보게 되면 여전히 지수가 빨간불이니까 2차전지 주식들, 에코프로나 포스코 쪽으로 자금은 쏠리긴 한데 사실상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지금 종목들 올라가는 거 보면 거의 테마주죠. 초전도체, 그리고 맥신, 오늘은 또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관련된 주식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주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미국 시간으로 하게 되면 그렇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목금토 잭슨홀 미팅 있지 않습니까? 이 잭슨홀 미팅 때문에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시장은 관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은 했으나 첫 번째 바닥을 찍고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차트 보시게 되면 나스닥 종합주가지수인데요. 자, 나스닥 종합주가지수가 어제 반등을 했어요. 반등하고 나서 여기서 V자 형태로 바로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그건 제 마음이고 우리들의 바람이긴 하지만 이 자리에서 그렇게 가기보다는 쌍바닥을 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게 되면 한 번 더 조정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관망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처럼 아침에 2차전지 쪽이나 반도체 쪽을 갭을 띄우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따라가면 안 되죠. 최소한. 네, 거기서 차익 실현은 일부 하실 수 있겠지만 따라가서는 안 되는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저는 좀 이번 주 금요일에 가까워질수록 시장이 조금 관망세를 띨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들 추격 매수는 좀 금지하시고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바로 급등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슈 있는 쪽으로 첫 번째 종목은 한국파마 볼 수 있겠는데요. 관계 연구진이 치매와 관련한 연구 결과 발표를 내놓게 되면서 장중에 상한가 진입했고 현재 구간에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노펙스 보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혈액투석기와 관련한 GMP 인증을 획득했다는 소식에 장중 24%가량 폭등했고요. 올해 말에 본격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인트론 바이오 보겠습니다. 비만에 이어서 보톡스를 대체할 만한 신소재 부각에 급등하고 있고 어제는 8%대 급락했지만 오늘은 장중 19%대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인광빈 어드바이저의 종목으로 특징주 3종목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인산가의 경우에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임박 소식에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고 인산가는 장중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추가 급등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황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인산가가 추가적으로 또 올라갈 것이냐. 물론 뭐 어제 미국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미국 시장의 조정을 받게 되면 지수가 파란불이게 나올 거고 지수가 파란불 때는 뭐 인산가 같은 이런 또는 보라티엘 같은 신송홀딩스 같은 오염수 관련 주식들 잘 가죠. 그리고 24일 날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제 방류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좀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뉴스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수급이 쏠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질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간다는 게. 자, 그러면 이 주식 보유자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내일 갭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차트 보겠습니다. 6월 달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이슈가 나왔잖아요. 자, 여기 이 부근 때 매수하셨던 분들 있죠? 자, 이제 본전이 다가옵니다. 꼭 매도하셔서 현금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금화하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초전도체 그리고 시장의 뜨거운 테마 맥신 관련한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도체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조심하는 게 좋겠고 감당 가능한 선에서 매매할 테마주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관련주들의 변동이 굉장히 무섭게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이런 게 항상 문제입니다. 이게 주식이라고 하는 게 매일 손실 나는 사람은 없어요. 한 번에 크게 날아가요. 주식이. 참 신기하죠. 네. 꼭 이게 주식이라고 하는 게 수익을 차근 쌓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터지는데 네, 백신 주식들이 오늘 좀 그런 모습이었죠. 혹시 백신 주식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만 않게 된다면 기회가 올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초전도체 주식들 또 맥신 주식들 일단 이 종목들의 특징은 하락장에 잘 간다는 거죠. 하락장에 초전도체가 간 것이고 또 지수가 지지부진할 때 맥신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갑자기 맥신이 왜 빠지냐? 미국 시장이 어제 너무 많이 올랐죠. 나스닥이 1.8% 가까이 오르다 보니까 시장에 당연히 수급이 질 좋은 종목들로 상대적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 자금이 한번 쏠리게 되면 그쪽으로 다 자금이 몰려서 해당되는 종목들이 한 5개, 6개씩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맥신이 그랬는데 오늘은 2차전지 쪽, 에코프로 쪽이나 포스코 쪽으로 자금이 퍼지다 보니 당연히 이쪽 부분에서는 색실한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 초전도체는 맥신이 빠지니까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맥신이나 초전도체를 바라보는 관점은 수급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되지. 네, 이 주식을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이 하락장일 때 맥신 주식이든 초전도체 주식이든 갈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시장을 보시게 되면 맥신이 빠지니까 초전도체가 올라가요. 이 또한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시장의 하락장 때 맥신과 초전도체가 갈 수 있는데 맥신이 떨어지면 초전도체가 올라가고 초전도체가 떨어지면 맥신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수급 상황들을 잘 이해하시고 매매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 주식들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매수할 때 상한가 맞아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을 수준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실제로 이런 주식들은 깎아가면 상한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테마주 매매하실 때는 비중 조절 잘 하시고 아예 그냥 테마주가 나는 정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현금을 들고 계십시오. 여러분 현금도 종목이고요. 참는 것도 기법입니다. 네, 그렇다면 공략주 대신에 특징주 한 종목 간략하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2차전지 쪽 어떻게 보시나요? 시장이 좋으면
될 수 있는 종목들 또는 외인기관 투자자들이 살만한 주식은 에코프로 또는 포스콜링스 이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에코프로가 계속 올라가죠. 자, 에코프로는 8월 말에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될 것이고요. 막상 또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찰진한 매물이 나옵니다. 근데 편입되기 전에 자금이 앞으로 1조가 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8월 말까지는 에코프로나 또는 에코프로 관련된 주식들이 반등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이제 보유자 입장에서는 8월 말이 다가올수록 차익 실현의 관점을 생각하시면 좋겠고, 또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 이미 시세가 선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투자에 유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윤광빈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